안녕하십니까, 석간TV입니다. 맨발 걷기 효과 중 백미는 바로 접지 효과입니다. 건물에는 피뢰침이 있습니다. 모든 전자전기장치에는 접지선이 있습니다. 어서라고 하죠. 어서는, 그리고 모든 가정의 콘센트에는 접지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콘센트 플러그를 빼보시면 양쪽에 은색으로 강철로 이렇게 탄력 있는 접지선이 보입니다. 그것이 콘센트에 연결된 접지와 물리면서 그 콘센트는 이 벽으로 들어가서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땅으로 묻혀 있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건물이나 전기장치, 전자장비에는 피뢰침이 있고 또 접지선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 인체에도 외형상 보이는 피뢰침이나 접지선은 없지만 이 땅과 접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어싱의 이론은 2010년도 어싱이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또 케이블 TV 하시는 분과 또 심장의학자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님이죠. 그 두 분이 클린트 오버, 미국의 케이블 TV 방송국을 하시는 미국의 케이블 TV 기술자인 클린트 오버와 심장의학자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에 의해서 2010년도에 어싱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론 체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박동창 박사님이나 권택환 교수님이 이것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인체 접지 이론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벼락이 치고 할 때 피뢰침 있는 것처럼 전기제품에 과전류가 흐를 때 접지선이 있어서 기기를, 전자장비를 보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체에도 이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생기죠. 활성산소는 에너지 대사를 하고 난 후에 산소 찌꺼기입니다. 필요한데 여러가지 유익한 기능도 하지만 남아돌 때, 축적이 될 때 우리 몸에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의 90% 이상의 성인병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접지 이론이 중요하냐 하면, 마치 피뢰침처럼 우리 몸이 신발 깔창이나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이런 것에 가려져 있다가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공해나 음식이나 스트레스나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더 생겨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입니다. 노화를 촉진시키고 마치 쇠가 녹이 쓰는 것처럼 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산화작용을 하고 노화 현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피부를 노화시키고 심장이나 혈관, 근육, 신경계통을 노화시키는 거죠. 마치 쇠가 벌겋게 녹이 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역노화,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접지 이론입니다. 접지 이론은 이 자유전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지, 땅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명이라고 하죠. 지구는 공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짐승들은 이 지구 공명에 따라서 주파수를 맞춰서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깔창이나 신발이나 콘크리트나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에 둘러싸여서 부도체인 또 차량에 탑승해서 신발을 신고 또 콘크리트나 타일, 장판이 깔린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땅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현저하게 줄여버린 거죠, 현대인들에게. 그러면서 각종 피부병이나 면역 질환이 현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인입니다. 땅과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1초에 약 44회의 벼락이 칩니다. 그리고 1000회 이상의 뇌우가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전기 전하를 띠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또 우주로부터 날아온 전자기장에 의해서 땅이 공명을 하게 되고 진동도 하지만 이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게 자유전자라고 하죠. 그 자유전자가 가득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땅과 접촉할 때 우리 몸의 자유전자가 생명의 자유전자를 합니다. 그것이 쫙 서서히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양전하인 활성산소와 만나서 우리 몸이 중화가 되는 것이죠. 활성산소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노화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죠.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혈전, 고혈압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데요.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떡지게 만들고 그리고 흐름을 또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각종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것에도 기인을 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지금 현대인의 음식이나 의학은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거하고 조절하느냐, 일정 수준까지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남아도는 것을 적절한 음식이나 야채, 신선한 공기, 스트레스 해소, 적절한 몸이 따뜻할 정도의 운동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활성산소를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로도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가 중요한데요. 이 땅과 접촉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자유전자인 음전하가 올라와서 활성산소인 플러스와 만나서 우리 몸 중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염증이 두려들고 면역력이 상승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접지 이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혈액 희석 효과입니다. 접지를 하기 전에 피를 슬라이드에 얹고 현미경을 보면 혈액세포가 떡져 있습니다. 뭉쳐 있죠. 근데 접지를 한 40분 정도 하고 슬라이드에 피를 검사하면 알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여러 실험에서도 나왔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이 땅은 자유전자가 가득하다 했잖아요. 음전하가 가득한데 이 땅과 접촉하면 자유전자가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 몸의 표면 전하가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제타전이 이제 반발하는 힘을 말하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서로 뭉쳐있던 적혈구 세포가 표면 전하가 상승하면서 제타전이가 올라갑니다. 서로 밀어내고 떨어지려는 힘, 반발하는 힘의 세기를 제타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떡져 있고 뭉쳐 있던 혈액들이 이 땅과 접지하고 접촉하는 동안에 알알이 떨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량이 병목 구간이 발생하면 차가 막 엉키잖아요. 그러면 차량의 통행이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알알이 떨어뜨려 놓으면 질서를 딱 지키도록 이렇게 교통 정리를 딱 해버리면 한 대 한 대씩 쏙쏙쏙 빠져나가면서 같은 도로지만 질서를 지키고 뚝뚝 떨어진 차량끼리는, 부딪히지 않은 차량끼리는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땅과 접지하면 혈액이 이제 희석 효과가 나라 묽어집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혈류가 2.7배 빨라집니다. 그리고 혈액의 양도 2.68배, 2.7배 가까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 내에 혈액이 왕성하게 순환하면서 우리 몸의 인체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실어 나르면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혈액의 희석 효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 효과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펌핑 효과도 있습니다. 인체는 아치가 있잖아요. 족궁이 있는데 움푹 들어간 것은 인체의 완충 효과입니다. 천천히 걸으면 좀 숙달되고 단련을 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좀 걷는 시간이 조금 이제 숙달이 되신 분들은 맨발로 걸어도 전혀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으면 아치가 탄력이 스프링 효과를 발휘하면서 오히려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싱의 효과는 장기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한 40분 정도 이 접지를 하면 우리 인체 위나 각 장기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말랑말랑해지는 것이죠. 보통 신경통이나 또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이런 것들은 신경이 직접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눌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신경 주변에 근골격계가 딱딱하게 굳어서 살짝만 움직여도 통증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부드러워지면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실제로 통증을 거의 안 느끼는 분들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 중에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는 장기를 또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이고 신발이 없는데 쿠션이 없는데 무릎이나 관절에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빠르게 걷지 마시고 천천히 걸으시면서 이 발바닥 아치가 정상적으로 스프링 효과를 발휘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오히려 이게 발바닥 아치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관절과 마디마디 하나에 오히려 활력을 주고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선입견으로 아이고 위험하다 어렵다 이 생각만 딱 버리시면 정말 맨발 걷기의 진수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기능이 좋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 꾸준히 맨발 걷기 하시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봅니다. 양도 많아지고 횟수도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숙변도 제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맨발 걷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또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통에 넣어 다니면서 가끔씩 적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사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맨발 걷기는. 그렇기 때문에 인체는 피곤을 느끼는 이유가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피로를 느끼거든요. 콩팥은 다 혈관 덩어리입니다. 원활하게 피가 뻑뻑해지면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피를 제대로 걸러줄 수 없는 것이죠. 콩팥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이 진하거나 노랗거나 이럴 때 내가 수분이 부족하구나 해서 수분 섭취를 게을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체는 물로 되어 있고 혈액도 피로 되어 있잖아요. 일정한 양의 물이 들어와줘야 혈액이 또 맑아지고 정화가 됩니다. 깨끗한 물은 인체를 정화시키는 귀한 약재보다도 더 좋습니다. 허접한 약보다 맑은 물 한 잔이 혈액을 맑게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은 하루에 1.8에서 2리터 정도 마셔주면 좋습니다. 200ml 잔으로 10잔이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압력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배관에 물이 200cc가 더 들어오면 펌프가 보내는 압이 세지겠죠. 그래서 고혈압 있는 분들은 물을 한 번에 절대로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한 잔 정도 천천히 마신 후에 또 한 2시간 있다가 또 한 잔 마시고, 또 잠자기 한 30분 전에 40분 전에 반컵 정도 마시고, 또 밤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밤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몸이 건조해지면 감기도 자주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한 30-40분 전에는 꼭 따뜻한 물을 반컵 정도 마시고 소변을 보고 그렇게 잡니다. 그래서 인체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물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매글르기 하실 때 물통을 준비 두시고, 하실 때나 하시고 난 후에 적절한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태처럼 피가 또 짜지거나 또 너무 물이 많이 들어와서 압이 높아지거나 묽어지거나 이래도 좋지 않으니까 200ml 정도 한 컵 마시고 또 한 2시간 있다가 또 물을 한 컵 마시고, 하루 중에 10컵만 마시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의사 처방이 있는 분들은 그게 또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접지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더 짚어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피뢰침이 있고 모든 전자장비에 접지선이 있어서 기기를 보호하고 건물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이 몸, 우리 땅과 접지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우리 몸을 안정되고 깨끗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맨발 걷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성공원에서 석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